투르크멘바시는 투르크메니스탄 서부에 위치하며 카스피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다. 이전에는 크라스노보츠크라 불리웠으나 1993년 대통령 사파르 무라트 니아조프를 기리며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도시 뒤쪽은 낮은 구릉지와 바위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절벽형 지형이고 카라쿰 사막의 서쪽 끝자락과도 이어져 있어 건조하고 더운 기후가 특징이다. 투르크멘바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바위산은 투르크멘바쉬 공항과 시내 사이에 위치한다. 서쪽으로는 카스피 해안과 접한 항구도시, 동쪽으로는 주로 국내선이 오가는 공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유일한 대형 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 에너지 수출, 철도 연결 등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추정 인구는 약 8만 명 정도로 도시 자체는 크지 않지만 항구 및 산업시설, 아와자 관광지구 등이 주변에 분산되어 있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시내에는 전통 음식과 러시아 요리가 주를 이루는 몇 개의 음식점과 커다란 재래시장이 상업시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주요 산업이 해운, 수출입, 철도 등 물류 중심이기 때문에 항구와 관련된 직업 비중이 높지만 도시 주변의 정유시설 공사나 기간 산업에 투입되어 일을 하는 건설 노동자도 적지 않다. 1970년대 소련 시대에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의 5층짜리 크루셰프카 스타일 주거지에는 중산층, 항만 노동자, 공무원 등이 주로 거주한다. 도심 외곽이나 오래된 주거지역에는 흙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지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해 있으며 일부 가정은 양과 닭을 키우거나 채소를 재배하는 작은 텃밭을 갖고 있어 반자급형 생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도시 규모가 크지 않고 생활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아 그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단순하다. 투르크멘바시는 수도 아시아바트와 500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비행기로 1시간, 차량으로는 8시간 정도 소요된다. 하루 한두 편 정도 운항하는 항공기는 국적기인 투르크메니스탄 에어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에서 출발하여 서쪽 방향 직선에 가까운 경로로 카스피해 연안의 투르크멘바시까지 이동하는 비행기의 참가 쪽 자리에 앉으면 짧지만 특별한 풍경을 만나게 된다. 오전이라면 사막 위에 부드럽게 비치는 황금빛 풍경과 햇살이, 일몰이 가까워 오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하는 카스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사막을 볼 수도 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코페트다그 산맥 배경의 대리석으로 빛나는 아시가바트 도시 전경이 보이고 남쪽으로는 이란과의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는 산악지형도 보인다. 투르크멘바시로 가는 항로의 대부분은 광활한 카라쿰 사막지대를 가로지르며 모래언덕, 건조한 평야, 때때로 간헐적 농경지나 운하가 보이기도 한다. 투르크멘바시 부근에서 고도가 낮아지면 바위언덕, 절벽지대, 그리고 카스피해 연안이 보인다. 특히 항구, 아와자 해변 리조트 지구, 그리고 도시와 산 사이의 경계가 인상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5개의 주와 1개의 특별시로 이루어져 있다. 투르크멘바시가 속해 있는 발칸주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이란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발칸주의 지형은 동쪽으로 사막과 고원지대, 서쪽으로 해안과 평야, 그리고 항구, 중북부에는 협곡과 고원, 마지막으로 북동쪽의 산악지대로 구성되어져 있다.
지난번까지 소개된 마리 지역과는 달리 발칸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접근하려면 허가가 필요하고 도시 간의 이동 시에는 대중교통도 없다. 영어의 안내 표지는 물론 언어의 장벽이 크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영역을 벗어나려면 관계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자유로운 외출이 규제가 된다. 투르크멘바시 주변에는 관광지로서 개발된 곳이 별로 없다. 더욱이 정부의 규제나 정보의 부재로 외국인은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카라쿰 사막에 위치한 숨겨진 자연의 걸작 양기칼라 협곡은 독특한 지형과 다채로운 색상의 암석으로 유명하다. 투르크멘바시에서 160km 정도 떨어진 발칸주에 위치하며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차량으로도 4시간 이상 소요된다. 불타는 요새를 의미하는 양기칼라는 투르크메너로 협곡에 불타는 듯한 색상에서 비롯되었다. 약 5,500만 년 전 고대 테티스해의 바닥이 융기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며 이후 풍화와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절벽과 협곡이 붉은색, 분홍색, 노란색, 흰색 등의 다채로운 암석층을 이루며 이어진다. 크로커다일 마우스라 불리우는 이 지역은 협곡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위 구조물로 악어의 입을 닮았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특히 일출과 일몰시 협곡의 색상이 극적으로 변해 장관을 이룬다고 하나 너무 외딴 지역에 위치하여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숙박시설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캠핑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곳은 대자연이 만든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곳으로 방문객이 드물어 훼손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으니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이다. 울리발칸 게르시는 발칸주에 위치한 산악 지형으로 울리 발칸 산맥의 최고봉인 아를란 산이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를란 산은 해발 1880m로 카스피해 해수면보다는 약 2000m 높다. 고도 800m 이상에서는 투르크멘 전나무가 자생하며 더 높은 고산지대에서도 드물게 전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희귀 식물종이 서식하며 생태학적 가치가 높다고 한다. 하이킹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로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사륜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2016년 10월 어느 날 찾아간 울리발칸의 계곡은 가을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여름에 장마비로 형성되었을 것 같은 물길의 흔적을 따라서 해발 350m 지점에서 750m 지점까지 산행을 한다. 네 시간 동안 약 10km를 걸으며 본 것은 무화과 나무 몇 그루와 능선에 서 있는 전나무 그리고 잡초처럼 생긴 풀포기가 전부였다. 울리발칸 게르시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원에 마치 공룡의 등처럼 궤를 이루며 능선을 형성하고 있는 작은 산은 높지 않지만 주변을 둘러보기에 적당한 지형이다. 5월 전후로 때를 맞춰가면 야생 꽃냥귀비가 온 들판을 뒤덮는 장관을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름 모를 야생화와 그곳에서 서식하는 거북이도 볼 수 있다.